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다시 한번 봉쇄 조치가 들어갔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에 잇따라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테마는 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오미크론 관련해서 연설을 앞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원격 진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가 오늘도 이지케어텍 7%, 대표적으로 비트컴퓨터도 5%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인성정보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그렇죠.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섹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대선 후보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또 내건 부분이 원격 의료 관련 제도화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버스 플랫폼 접목 기대감이 또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2일 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지난 10월 기준 누적 원격 진료 건수가요, 상당히 크게 좀 증가됐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가 지금 3월부터 월 평균 10만 건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처음으로 100만 건이 더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떤 그 기득권 어떤 그 집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반대 세력, 반대 의견이 좀 많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어떤 테마의 섹터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좀 반응이 보였던 종목들 중 하나이긴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격 의료 관련주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관련주 이야기하실 때는 그때 종목으로는 시젠을 주셨었고요. 사실 8월 달에도 한번 다뤘을 때 당시에는 소프트젠을 또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조금 주목을 하실까요? 오늘은 가장 세게 움직이는 이지케어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비트컴퓨터도 좋지만은 원격 의료의 어떤 수혜주,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지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성이 좋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대형 병원 쪽으로 해서 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제품 이런 부분들도 런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요, 이 가격 자체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요, 이렇게 고점이 지난 8월 달에 58,000원 형성하고 난 뒤에 가격이 32,000원까지 가격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역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하나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지 않겠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41,50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그 시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제시를 하고 추세 대응으로 말씀드리고 하방만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상방향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손절가 38,000원 말씀드리고 추세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오늘의 종목 이지케어텍으로 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세 대응 의견 주셨으니까 손절가만 참고해서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죠. 글로벌 긴축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수혜주 옥석 가리기라고 챙겨오셨는데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 관련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은행주나 보험주와 같은 금융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죠. 은행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은 푸른저축은행 3.5% 올라가고 있고요. 대다수 금융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갔던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은행주 하면은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은 보는 게 아니고요. 그쵸. 예, 이런 건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대표성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 긴축 행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반대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또 인하시키는 또 이런 행보도 좀 나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내년 3월 달 정도, 3월, 4월 달 정도에는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밑으로 하방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다소 좀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경제 성장률이 유지 이상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예대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은행주가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채권금리에 또 어떤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험주가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은행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우리금융지주, KB금융. KB금융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방은행, 뭐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보험주 쪽에서는 DB 손해보험이라든가 메리츠 화재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글로벌 긴축 행보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은행주의 상승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은행 관련주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지방은행 관련주를 조금 더 주목하셨던 기억이 네. 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JB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도 뭐 BNK 금융지주도 최근에 주가가 좀 살아나면서 네.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은행주가 이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이익 성장률이 좀 좋고요. 예, 좀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이번에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 그 BNK 금융지주를 구체적으로 우리 갈테마 가라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를 말씀드리는데 역시 뭐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2021년 업계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당히 좀 내년도 좀 근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에도 업계에서 최고의 이익 성장률이 나와줄 전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정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 지금 가격이 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400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방 12,000원 정도만 좀 크게 12,000원 정도 제한을 하시고요. 상방은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 정도 대응해서 중장기로 모아가셔도 되고요. 트레이딩 하면서 따라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로는 우리 금융지주 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양시장, 특히 코스피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화학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는 변동성 있는 한 주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또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정해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변동성이 있지만은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거의 뭐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되게 견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소외받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뭐 긍정적일 거라 전망하고 있고 변동성이 있지만 견딜만 하다 말씀드리고 올해 연말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12월 20일이니까 4분기 실적주와 2022년 네. 1분기 실적주를 선택을 하셔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산타가 왔다가 돌아가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번 한 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4분기 실적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갈테마 가라와 함께 ECM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